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네, 이 노래는 엄정화의 페스티벌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이 그야말로 축배 터트리고 싶은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자 윤저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다면 변동 커진 주요 그룹의 시가총액 순위가 나타나 있는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을 때 2023년 12월 28일 기준 그리고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대폭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2위에서 5계단이 올라온 지금 한화그룹주 4계단이네요. 6단계까지 지금 좀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신다면 전체 그룹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다 비난을 해도 한화그룹주만큼은 땡큐 트럼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화 시총순위 지각 변동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녹록진 않았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었고 변동성도 상당했는데 일단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의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기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먼저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에 행정명령을 서명할 예정인데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상호 관세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98%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가 지금 FTA 이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이미 무관세가 철폐되고 적용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역 적자국으로 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관세가 지정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마디를 내렸는데요. 현 기준금리가 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FOMC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연준 인사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할 결과도 당연하다라는 수순으로 보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기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JP모건에서 5가지의 시나리오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오늘 10시 30분 기준으로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5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전월 대비 몇 % 상승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전월 대비 0.27%에서 0.33%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면 최대 0.25% 하락하거나 1%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CP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혼란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안정을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화면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 만큼 각각 퍼센트에 맞춰서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확실히 강한 섹터는 무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관세 부분에서 조금은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는 섹터가 확실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전방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조선과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오늘 상당히 강했었는데 장 초반 오전장까지만 해도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왜 이렇게 밀리는 건가, 왜 따로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볼 테지만 전력주 같은 경우에도 오장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내면서 결국에는 올라갔다라는 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까지 관세 부과 우려 속에서 트럼프의 수혜 업종으로 부각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가장 크고요. 오늘 들려온 미국발 호재 소식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위사업청이 정책 펀드를 결성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태국에서 또 방문을 했다고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오후장에 들려온 소식이 LS 일렉트릭 회장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수주가 임박했다. 정확한 그 기업의 명은 밝힐 수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후장에 불이 붙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내일은 이 전력설비 쪽을 한번 더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죠. 네, 구자균 회장이 이야기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수주 임박, 관세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한 12시 부근쯤에 들려온 기사 소식을 한 가지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 소식 이후로 LS그룹주 일제히 불기둥을 켜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승폭이 큰 종목들을 보신다면 우상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은 이쪽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전방 확실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차트상의 위치가 너무 고점에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당신의 초이스 조전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저희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렉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기도 했었고 관세에 대한 오늘 좀 경계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두려웠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약간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지 않았나 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낙 오늘에 대한 시장 수급 쏠림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 그룹사들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파월이랑 이제 트럼프에 대한 좀 의견 차이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에 대한 힘 맞추기가 맞춰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좀 막무가내식으로 관세를 붙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있는 부분이 시장에 대한 좀 안심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수혜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조선이랑 방산 쪽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미에 대한 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방산이랑 조선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하나그룹사들이 좀 더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그만큼 관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과에 대한 연계성이 어떻게 또 시장의 반응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로 시작해서 또 관세로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장, 그리고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윤재 초이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주의 시총 변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려 2023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0위에서 6위까지 점프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조선과 방산 쪽을 갖고 있는 그룹주라면 시총이 대폭 뛰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HD 현대도 역시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LS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장에 불이 붙었는데 이쪽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밸류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인 건 맞는데 보유자 입장에서 당장 팔 이유는 사실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 자체가 멀티플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가 이제 선반영으로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그만큼에 대한 수주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좀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 진입자가 아닌 보유자분들은 급하게 팔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올라가기만 하는 그렇죠. 기업도 없고요. 언제까지나 내려가는 기업도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유자분들은 이미 수익권이 여유 있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구간에서도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 진입자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단기적인 조정에서 손실폭이 커지면은 심리적으로 좀 더 패닉셀에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신규 진입을 통해서 진입할 구간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만 본다면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특히 방산이 그렇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이 신고가 행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신규 진입을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갖고 들고 계셔라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장 초반부터 살짝 궁금했던 게 조전방 이렇게 보통 많이 부르는데 전력 설비가 안 오르다가 한 11시 구간부터 다시 한번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시 한 40분쯤에 나왔던 기사가 LS그룹주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내일 또 이 전력 설비 쪽을 한 번 더 슈팅을 기대해봐도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전력주는 사실 가장 큰 악재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좀 모멘텀이 줄어들면 어떡하지가 제일 컸었는데 딥시크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인프라가 줄어들면 어떡하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금 위축이 되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거를 또 해소를 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한 템포 좀 늦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는 더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설립만 하더라도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모멘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인 악재는 해소가 됐고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이 좀 강한 시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뿐만 아니라 좀 아직까지 패닉셀 영역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주목하신다라고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잘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이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노후 이제 전력망에 대한 교체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산업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주에 대한 공시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테마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조선주도 계속해서 실적이 찍히고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테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종목 두 가지를 보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종목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왠지 오늘 조선, 전력, 방산 이쪽에 초이스가 다 맞춰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살짝 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정보인증과 휴림로봇 일단 초이스 종목 듣기 전에요. 네. 이 두 가지 종목 고르신 이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이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게 미래 기술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이 약간 쉬어갔지만 그쵸. 최근 들어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라든지 양자 기술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그 네.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에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가, 그리고 이쪽 테마를 지금 신규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건가, 눌림목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인가, 이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정보인증, 휴림로봇,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살짝 하락한 차에 거래를 마쳤고,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조정을 강하게 좀 받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일단 초이스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에 대해서 좀 체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양자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한국에는 양자 보안 산업에 대한 좀 육성 자금들이 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난수를 이용한 OTP를 좀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젠스낙 CEO가 얘기를 했던 게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 한참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또 빌 게이츠가 5년 뒤에 상용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얘기한 사람들이 다 과학자가 아니라는 거죠. CEO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년 뒤에 대한 방향성을 단정 짓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IBM이라든지 구글도 이제 계속해서 큐비트를 높여가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세상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년 뒤에 얼만큼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5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된다라는 가정하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패스워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양자 컴퓨터를 같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킹을 보호할 수 있는 양자 보안에 좀 더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보안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5도 마찬가지로 양자 보안에 대한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산업에서 양자 보안은 굉장히 또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OTP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금융권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많은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모멘텀이 양자 암호와 관련된 보안 부분을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 하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속해 있는 사업 부분도 많고 또 보안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궁금하긴 한데요. 실적 네. 왠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실적 보실까요?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실체가 없는 종목은 저 역시도 좀 조심하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트북 화면 잠깐 한번 보여주시게 네. 되면은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금융권 관련된 이제 OTP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AI 기술이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보안 사업에 대한 좀 모멘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만 보더라도 1,200억 가량이 넘어가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500억대에 대한 매출에서 벌써 2배 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이 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적도 굉장히 저평가인데 앞으로에 대한 양자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이스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실적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양자암호 테마를 빼더라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라던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각이 점점 되면 될수록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휴림 로봇은 자연스럽게 비초이스 종목이 될 텐데 오늘 10%가 넘는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리스크를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추가적인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나서 네.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좀 더 기회비용적으로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 자체가 없는 그런 거품 종목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네. 휴림 로봇은 최근 들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수년 동안 로봇에 대한 매출은 제로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종목 동사 이름 자체가 휴림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면은 같이 빼놓지 않고 테마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매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빠지는 종목들은 강하게 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버티는 종목들은 잘 버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구간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협업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S에 대한 좀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경쟁 기대감 때문에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은 단순히 테마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리스크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00원까지 좀 추가적으로 강하게 밀릴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는 없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가 올라가고 나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버티는 매물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은 낮게는 1,685원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000원 가격대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가적인 손실을 본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내일 장이 열렸을 때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비중 축소라든지 정리를 하시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리밸런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종목들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오르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대기업과의 연관성이 좀 적은 종목들은 조금 더 강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채팅창을 한번 쭉 보니까 상담 내용들 빠르게 올려주고 계신데 그중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한 종목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SPG 정나경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5% 들고 계시고 31,900원 평단가입니다. 단기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SPG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조금 협력 관계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감속기 부분이. 그렇다면 이쪽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매수가가 약간은 좀 이제 높죠. 추격 매수를 하신 자리라서 이런 자리면은 사실 손절 라인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또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경고가 이어지면은 세론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수익에 대한 기회보다는 이제 바로 손실에 대한 영역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또 깊어지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상승에 대한 여력만 보더라도 지금 단기간
안에 벌써 9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다가도 또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 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로봇 관련된 모멘텀은 당겨올 거는 다 당겨오고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 이상 로봇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손절 라인을 좀 터치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은 지금 28,500원대 라인을 깨면은 또 25,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28,500원대 라인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28,500원까지 떨어지는 거를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정리하고 나서 다음 타점을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방향성이 좀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바로 한 종목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만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체크해 주시죠. 행복하게님께서 지금 방금 올려주셨습니다. 10% 35,500원. 어제 팔타임을 놓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죠? 라는 기대감 안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종목도 사실 좀 높은 구간에서 사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은 종목은 네.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또 나와서 상담을 했을 때는 다들 너무 잘하셨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안타깝게 또 한 주 동안 시장이 조금 쉬어가면서 이제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들이 워낙 강하게 치고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타신 테마성으로 분들도 네, 있죠. 올라갈 때 타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추세가 꺾이면은 우선적으로 좀 손절을 긋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다.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간 종목은 아니라서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적은 물량으로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적은 거래량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자라는 쪽에 좀 걸어 보시고 지금 라인에서 마찬가지로 이미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건 28,0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일단 손절하시는 걸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거의 소화가 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36,000원대까지 그리고 좀 더 길게 가면은 40,000원대까지는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36,0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40,000원 잡고 대응을 해서 분할 매도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체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전화 상담 받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내용 이제 도와드릴 텐데 사실 저도 이 종목 궁금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는 종목 한 가지 살펴볼 텐데 우상향님의 종목입니다. PSK홀딩스 48,100원에 8%입니다. 어제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아침 갭상승 이후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론으로 봐야 되나요?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평단가가 48,100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딱 저도 궁금했었던 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밀리니까 요새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약간 K증시는 이제 세론이 항상 나오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은 이 이상에 대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게 애매하다 하면은 주가가 또 이제 세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재작년에 역사적 실적을 계속해서 그쵸. 보여주더라도 주가가 못 오른 게 그 이상 되겠어? 이게 매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올랐던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가 급변이 갑자기 터지면서 투자 주의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거 잡음이 들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에 대한 모멘텀으로 갭 떴을 때 팔고 나가자라고 좀 시장 참여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이 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역대급으로 터진 건 아니라서 아직은 조금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이 들어가는데 사실 미세회로에 대한 경쟁은 물리적 한계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는 패키징 후공정적으로 이제 얼마나 좋은 수율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좀 싸움이 되면서 대대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패키징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PSK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산업에 대한 전망이 같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작년 대비해서 좀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구간에서 또 추가적으로 호재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제 컨센이라는 가이던스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고점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세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이제 시청자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중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크지 않으시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 지금 48,000원대 라인을 지켜주고 횡보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었던 여기 매물대는 다 소화를 하고 나서 버텨주고 있는 거니까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45,000원대 라인까지는 그래도 하락을 하더라도 좀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종목이고 반도체에 대한 산업은 쉽게 이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1차 목표가는 7만 원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라인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현님께서 바로 답변 남겨주셨습니다. 잘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만 원 정도 팔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7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동아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3,350원, 비중은 11%, 유보율도 8,000%에 주당 순자산이 18,000원입니다.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올해 크게 증가할 가이던스가 잡히고 있고 자회사 중에 이번에 2차 전지 쪽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상장도 한다고 하는데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13,350원의 비중 11%, 뭔가 추가 매수 몇 번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차트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너무 이제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시장의 부각을 못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그렇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47,000원 했던 종목이 지금 8,16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보율이 8,000%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유보율이 굉장히 많은 기업은 좋은 시기를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놓치는 기업이다.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현금만 많고 그걸로 네. 사업을 안 굴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액면 분할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에서는 보통 주식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게는 못 봅니다. 우리가 무상증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 유통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상승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대부분에 대한 종목들은 액면 분할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적이 대체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다른 예외적인 사례가 있겠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대부분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주식 개수가 많아지면서 유보율도 많아지고 일단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주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기업은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자회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좀 상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단발성으로 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뭔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까지 하고 그렇게 승부수를 볼 만한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은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목표가는 제시를 드리기보다는 반등을 줄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면서 6,000원대 라인까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까지 오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느냐 약간 그것도 좀 시간이 더 딜레이 되면은 굉장히 더 피곤해질 수 있고 그런 종목의 비중만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7,300원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000원 라인대까지 쭉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좀 비중을 빠르게 크게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사님과 지금 두 번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방송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저희 시청자님들 너무 잘한다라는 종목들만 좀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힘든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니까요. ESL님의 종목인데 티웨이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종목도 추격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1,109원에 마이너스 21%라고 합니다. 비중은 안 가르쳐 주셨는데 꼭 대응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데 마냥 기다리는 게 또 답이 아닐 때가 있죠. 일단 오늘 21선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주까지 돼버린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여기서 이 1,000원대 라인을 사실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했었던 유의미한 자리인데 이 라인을 좀 깨뜨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좀 실적이 굉장히 또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적자폭으로 이제 188억 가량이 적자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1,634억 가량 이제 적자를 보고 흑자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우리가 마냥 믿을 만한 게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데 코스피 그룹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산업에서 과연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런 매력 포인트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아직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상승을 많이 띄워놓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하고 떠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던 자금들이 다 이탈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많이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1,700원대부터 421원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지만 주식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동전주로 계속해서 움직여 있는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자리에 물리게 되면 굉장히 더 피곤해질 수가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수익이라든지 손실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승부수를 띄웠을 때 오랜 기간 또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나오는 것도 가장 큰 손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월부터 이제 3월 이 시즌에는 또 실적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세론이 나타나면서 리스크 해지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리스크를 못 줄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리스크 줄이면서 빠진 주가도 고스란히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피곤한 상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정리하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만회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으실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V홀딩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좀 비중이 많은데 평단가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혜정님의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서진시스템이고요. 25,300원에 40%. 근데 일단 오늘 최저점이 나왔죠. 22,550원 깨트린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평단가인데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손절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아직은 조금 흐름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또 급하게 또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네. 추가적인 좀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ESS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때문에 좀 더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이거를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거는 ESS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인도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ESS에 대한 판매량은 증가가 되고 있는 만큼 ESS는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이 여기에 대한 전력의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ESS를 쫙 배열을 하면서 이제 저장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전력 인프라망이 계속해서 빠르게 공급이 되기 전에는 ESS에 대한 중요도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ESS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통신장비 케이스를 또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에 또 통신장비 케이스 사이클이 좀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6G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도 이제 솔리드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시세가 여기서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굉장히 또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을 보시게 되면 1조 거의 3천억 가까이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뭐 3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먼저 선반영을 하고 나서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40%라서 비중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제시드리기에는 저 역시도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를 그래도 오늘 터치하고 아랫꼬리를 살짝 담그면은 여기 라인을 좀 더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대를 잘 버텨주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크게 보시기보다는 27,000원대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바로 올라가면 수익을 많이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하락을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대응 자체를 못하는 게 비중이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7,000원대 오셨을 때 수익을 먼저 챙기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좀 유리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라인을 좀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 22,200원대 라인을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일단 비중을 축소시키고 나서 더 빠지면은 그때 평단 관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의 영역을 넓혀 두시는 거를 좀 제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준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수익권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들고 계신 종목들이 다 좀 수익이 잘 났는데 매도를 너무 일찍 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평단가가 18,290원에 25%시고요.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일찍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건 항상 네.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당연히 또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전력 공급망인데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좀 발전이 친환경 때문에 같이 많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SMR 이제 소형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원전에 대한 산업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 수요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이어갈 수가 있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뭐 원전 업황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은 여전히 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2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주주 합병 청구 반대 의사 의견이 한 2만 1,000원 이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만 2천 원대 밑으로 어차피 떨어지면은 합병이 안 되는 거고 합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락했던 가격대 위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마진 구간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합병이 백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였던 두산바켓을 안 떼넣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에 대한 로봇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에 대한 인프라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밥켓에 대한 실적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본 사업에 대한 원전 모멘텀 체코 수주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재료들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3886원 요 라인 때는 충분히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도 25%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 불타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지금 비중 그대로 3만 원대까지는 홀딩하면서 지켜보시고 3만 원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또 한번 상승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고가를 보더라도 그때 팔지 않으면 내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언제 빼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윤님의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80원의 비중 이 종목도 40%예요. 어제 조금 매도를 하고 오늘 다 빠졌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시초가는 일단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그래도 출발을 했는데 고점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게 7% 가까이 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쪽 아무래도 테슬라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빠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오늘 빠졌다고 해서 바로 짧게 정리한 게 아니면은 그래도 순환매가 올 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테마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나서 7% 반등하고 다시 그 전 자리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중으로 여기 라인을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돌파 전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13,000원대 라인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손절 라인을 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3,000원대 라인 잡아드리고 여기 라인만 안 깨면은 제가 봤을 때 상방 좀 크게 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추세를 타면은 이제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상장되지 않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좀 접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약간 케바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번 갈 때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또 오랫동안 괴롭히는 종목도 많은데 이제 바닥에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추세를 한번 돌릴까 하는 그런 구간이고 최근 들어서 업황에 대한 모멘텀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 아직은 좀 상방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
하는, 그리고 내일 또 지수가 코스닥 쪽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냥 거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 때문이라도 매수가 근접하게 좀 더 위로, 지금 매수가 분군이랑 조금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여기 위로는 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대, 15,000원대 라인으로는 빠르게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라인만 좀 힘차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매도할 고민 없이 상방은 2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기대 수익률 많이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딱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잘 지켜보시면서 2만 원 이상으로는 무조건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권에서 매도해 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05K 촌님의 종목입니다. 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3,400원에 7%. 방산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신고가 가는 종목도 많았었는데 이쪽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좋은 건지 오늘 3% 좀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사면은 그 로봇 감속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먼저 좀 올라갔던 흐름이 있어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거의 근접하게 됐는데 오늘 또 정말 신기하게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골라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에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대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로봇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먼저 주도하는 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시메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실적으로 보여줘야지만 그 밑에 있는 하부 벤더 기업들이 같이 잘 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방산이나 조선주가 끝도 없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로봇 잘 가니까 그렇게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실적이 지키는 산업이랑 이렇게 기대감으로 가는 산업이랑은 명확하게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산업이라서 추가적인 반등 나왔을 때 16,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일부 슈팅이 나오면 일단은 수익부터 챙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밑에서 산 사람들 지금 가장 많이 매수를 하신 구간이 10,000원 밑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위에서 사신 분들 말고는 밑에서 다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이상해도 다 수익을 위해서 던질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버틸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를 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더라도 정리하시고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한 안전한 종목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 매수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사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한번 짧게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네이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AI 산업에 대한 좀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네이버에 대한 모멘텀을 따라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될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의장이 7년 만에 또 업무를 복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서 이 글로벌 기업, 글로벌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다시 한번 더 업무 복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 기업들과 협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을지 그러면은 관련 기업들은 어떤 모멘텀으로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로 있는 최수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AI 액션 서밋에 참가를 해서 이번에 또 다양한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왔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이버는 개발자 2, 3년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미 AI를 돌려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과 협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차원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랑 반도체 바이오 쪽도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패닉셀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수가 있을지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쪽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축소가 될지 그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